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제 입만 나오는 오늘의 촬영은 이제 3월 가계부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카메라를 이렇게 빨리 켰습니다. 오전에 이제 청소기도 좀 돌리고 후다닥 정리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오기 이제 한 2시간 남았거든요. 이때 아니면 촬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계부 결산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떡잎 가계부 쓰고 계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들고 제 영상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했고 어느 카테고리에는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3월 떡잎 가계부 페이지를 이렇게 열게 되면요. 이제 저희 집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제 저희 아들 생일이 있었고 저도 생일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아이들이 새학기 개학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다른 여가를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친척들 만나고 이제 친정집에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대형마트도 가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저는 한 달을 5째 주로 5주로 나눠가지고 한 주 예산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적정하게 지출을 하고 또 남은 예산은 또 저축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생일이 있을 때 저희 목적저축에서 모아왔던 거에서 꺼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에는 물론 한 달 100만 원 예산에서 남은 잔액들은 또 목적저축이라는 곳에 들어가긴 하지만 꼭 꺼내 쓰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꺼내 쓰는 것도 100만 원 예산에서 차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얼만큼 썼는지를 제가 기록을 하기 위해 이제 떡잎 가계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집 집밥 간식, 배달 외식, 생활비용, 병원 약재, 주유 교통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100만 원을 잘 나눠서 쓰고 있고요. 먼저 이제 집밥 간식 이번 달에는 무엇을 사 먹었냐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이번 달 부식비 집밥 해먹는 비용으로 든 총 비용이 34만 7,271원입니다. 34만 7,271원을 지출을 하였는데요. 한 달 이제 저희 집밥 예산은 40만 원인데 어디에 지출을 했냐 보니까 제일 큰 지출이 쌀을 구입을 했어요. 쌀 20kg 구입을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홈플런, 이마트몰 이렇게 해서 장을 조금 대형마트에서 여러 번 좀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쿠팡에서 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뭐 돼지 불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간간히 구입을 해서 먹었고 간식 같은 과자류는 저는 다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정말 저렴해요. 그렇게 이용을 해서 34만 7,271원이 나왔고요. 예산에서 40만 원 넘지 않게 또 잘 지출을 하였는데 배달 외식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달 외식이 저희 생일 2개 있었던 걸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치킨, 햄버거, 뭐 아구 불고기, 카페, 쿠쿠, 맥도날드, 몽짬뽕,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간 거, 그리고 생일 케이크 주문한 거, 뭐 또 생일 치킨도 먹었던 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는데요. 총 지출 비용은 30만 1,2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달 외식 예산이요 20만 원인데 30만 1,200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생일에만 먹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외식비 지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축구 경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핑계를 좀 대자면 축구를 보기 위해 치킨을 먹기도 하고 남편이랑 둘이서 나가서 짬뽕도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말에 이제 너무 외식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또 경주에 갔다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의 지출은 모두 저의 용돈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활 비용을 또 한번 볼게요. 생활 비용은 이제 한 달 예산이 10만 원인데 이제 저희 아들 생일 선물
사는 비용, 그리고 저희 딸이 옷이랑 신발이 필요하다 해서 구입했던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총 15만 7,735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무려 5만 7천 원이나 넘어서 버렸는데요. 무엇을 샀는지 제가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나 이렇게 현금 생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맞이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또 필요했던 것들을 구입을 좀 많이 했어요. 다만 저렴하게 다이소를 이용했지만, 그래서 잔잔한 게 많습니다. 뭐 책꽂이 어쨌든 책꽂이, 건전지, 뭐 이불 정리 가방, 변기 청소솔, 뭐 공책 테이프, 영어 공책, 뭐 주방용품 조금 몇 가지 하고, 욕실 방향제도 구입하고, 아들 지갑도 구입하고, 식물들 영양제도 구입을 하고, 모종도 구입했고, 여튼 아이들 양말, 뭐 속옷하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잘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꽤 모으니까 큰 금액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생필품도 생활비용도 이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재로 넘어가서 볼게요. 병원 약재는 식염수 구입했던 2,000원과 치과에 이제 저희 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장치가 떨어져서 치료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병원 약재는 예산 한 달 5만 원에서 4만 1,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9,000원 세이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주요교통을 보면 간단하게 주유비만 이번 달에는 15만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중에서 이제 헌금, 교회 헌금으로 6,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 지출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 한 달 100만 원으로 사는 총 지출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3,206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계부에 기록하는 거는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브이로그에는 또 금액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편집할 때마다 가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차감을 시켜주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산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엑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월 결산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걸 구입하는지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00만 원 변동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10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1년이 되었잖아요. 현금 생활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치.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제가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몸이 피곤하니까 외식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 외식을 하다 보니까 주방에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집밥을 조금 더 이제 습관적으로 자리를 또 잡기 위해서 4월부터는 이제 외식을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지출에는 주거통신비, 보험연금, 교육비, 용돈, 그리고 연행사 비정기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거통신비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뭐 전기세, 도시가스, 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뭐 렌탈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는 예산 18만 원 중에서 19만 5,98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2만 원 중에서 4만 3,416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니까 예산에서 오버된 금액이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적저축 리빙에 이제 이런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오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아둔 금액에서 3만 원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지출을 포함해서 지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는 예산 3만 원에서 28,721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의 인터넷, 그리고 TV, 그리고 저희 4명의 폰 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폰 요금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알뜰 요금제 영원 요금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영원 요금제가 조금 혜택이 줄어들기도 해서, 저는 이제 직장에도 와이파이가 되고 집에도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영원 요금제로 아이들도 그렇고 괜찮은데, 남편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영원 요금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몇천 원 정도 남편은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비용과 이번에 이제 3월부터는 쿠팡 비용을 같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정말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비교해서 구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쿠팡 비용, 쿠팡 와우 멤버십까지 합쳐가지고 예산 13,000원으로 올렸는데 12,89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통신비만 28만 1,007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험연금을 볼게요. 저희 4명의 보험으로 종합보험과 진단보험금 그래서 18만 1,747원 지출하였고 의료시비만 저희는 단독으로 4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화자에 들고 있는데 4만 1,802원 납부를 하였고 연금저축펀드에 28만 4천원 저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에는 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남편이 30만원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월 납입을. 근데 저희가 이사를 올 때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만원 보험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를 하고 쭉 이어갈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납부를 했던 금액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금액을 낮춰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렇게 해서 보험연금에만 55만 7,549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저축을 하였습니다. 교육비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월 방과후 수업료가 4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방과후 수업료도 없었고 이제 저희 아이들 집에서 푸는 문제집 구입 비용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44,250원 이렇게 지출을 하였고 학교에서는 이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유로 따로 나가는 비용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비는 이 정도 나왔고요. 저희 4명의 용돈으로는 예산이 원래 25만 원인데 27만 4천 원 네. 용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 하니까 제 생일날 제가 5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목적저축에서 이미 나가긴 했지만 저는 그냥 용돈에 받은 어차피 생애도 용돈이기 때문에 용돈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출 기록을 하였어요. 그리고 연 행사비는 매달 똑같이 70만 원을 비정기 바인더에 차곡차곡 카테고리별로 넣어서 연 이벤트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고정 지출은요 185만 6,806원입니다. 그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두 가지의 합산으로 보면 이달 저희 4인 가족이 모두 생활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286만 12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300만 원을 넘지 말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절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된 순간 가장 먼저 바꾼 게 고정 지출에 대한 최대한으로 줄여보고자 노력했던 게 고정 지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생활비도 절약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가고 습관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욕심도 조금 내려놓고 수입은 더 늘리고 어떻게든 수입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절약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도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 용돈에서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가족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도 노력하고 있지? 우리 구름이도 엄청 노력하고 있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노력이지 않을까요? 잘했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지출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발생을 또 하였습니다. 맞지? 이렇게 지출 발생을 했고 저희 집 수입은 제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부수입에 관련해서 부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제가 따로 현금 정산할 때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주별로 부수입이 어디에서 얼만큼 들어왔는지 기록을 하고 또 1년 저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에는 또 금융 수입이 이제 예금 만기가 있어가지고 84만 8천 원의 금융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 금융에는 뭐 지역 화폐 그리고 풍차 예금 만기, 파킹 통장 이자들 그리고 뭐 예금 만기 이자 요 정도 들어가겠죠? 금융 이자, 금융 수입이 요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총 수입에서 저희 집 총 지출을 제외하니까 무려 저축률이 74%의 저축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예금 저축을 가장 많이 해서 그 풍차 예금에는
이번 달에는 가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예금에 같이 묶어가지고 보태가지고 2천만 원인지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만기된 거에 추가로 얼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저축은 이제 매달 금융 수입이 어떻게든 수입이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제 가계부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4월 가계부를 또 펼쳐야 되잖아요. 벌써 지금 저는 오늘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4월 가계부를 쓰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4월 가계부에 4월 지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을 해보고 열심히 집밥을 해먹고 집밥 간식 비용 예산 40만 원을 넘더라도 열심히 집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비용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4월 한 달도 가계부 기록 열심히 하시고 한 주 한 주 어디에 얼마큼 지출을 했는지 꼼꼼하게 정산해보시고 가계부 기록 놓치지 마시고 꼭꼭 하신다면 월 결산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가계부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4월도 잘 지내고 4월 결산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갈까?